8,400억이요? 예, 예. 예,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즈 프로모션 마케팅 본부 어수하 과장님, 그리고 HS에드 박준건 통합 솔루션 팀장님 모셨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게재하신 논문 관련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려 하는데요. 제목이 수혜 대상자의 공간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에 따른 기부 광고 메시지 유형별 효과입니다. 사실 뭐 업무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좋은 논문까지 게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홍익대 광고홍보학과 송정미 교수님과 함께 작성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송 교수님께서는 아쉽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HS에드 박준건 팀장님께서는 최근에 기부의 재발견이라는 컨셉으로 사랑의 열매 캠페인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봤던 기부 광고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다. 그리고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뭐 사랑의 열매 하면 국내 기부 캠페인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과장님의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 광고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솔직히 제가 좀 무지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사랑의 열매 자체가 기부금 단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단체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는 일종의 이제 캠페인의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랑의 열매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랑의 열매에 대한 자세한 이제 소개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너무나 익숙한 세 개의 빨간 열매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나, 가족, 이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 열매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 번 더 읽어보니까 1970년 초부터 이게 사용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던 이웃돕기 추진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수재의원금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상징물이라는 내용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식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서 1998년에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어받아서 이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배분 기관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국내 기부금 모금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방금 뭐 간략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맡고 계신 박준건 팀장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또 그 의미, 그 역할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국내 기부금 모금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잘 지금 스터디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놀랐던 건데요. 혹시 교수님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면 2020년 작년 기준이죠.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야, 이게 너무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네요. 대략 단위만이라도 이게 홈페이지에 정답 안 나오죠? 네. 아니 몇백억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그쵸, 지금 그 정도는 그렇게 될 것 대답해 같은데요. 주시면 돼요. 한 500억? 과장님은 저도 한 2, 3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역시나 저랑 비슷하신데 저도 올 초까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기보다는 예상을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그 모금액이 8,460억입니다. 8,400억이요? 예. 야, 그리고 이 모금액의 이제 구성이
일단 기업에서 후원하시는 금액이 한 5,800억 정도 되고요. 네네. 기업 후원금이 많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 후원금이 2,650억 정도 돼요. 오. 예. 그리고 이렇게 모금된 금액을 이제 기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에 쓰이는 비용들 말고 실제로 진짜 그 배분을 집행한 금액은 그 2020년 기준으로 7,2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60억 정도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이제 곳곳의 사회복지 민간 사회복지 기금으로 쓰였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열매는 모금 단체이기도 하지만 배분 단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저희끼리 이제 스터디할 때는 그 민간 복지부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기금 모금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들으셨겠지만 대한민국 대표하는 유일의 법정 모금 배분 기관이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그 저희도 또 이게 놀란 사실인데 코로나 이후 2019년 이후에는 모금액이 또 사상 최대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증가나 실적이 증가율이 지금 기존에 증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 이 사실도 제가 놀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조금 다들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모금만큼은 진짜 우리나라 대단하다. 우리나라 예.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위기 상황에서 더 예, 이렇게 단합하고 힘을 발휘하는 게 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의 예.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예전으로 치면 불이웃을 돕는 단체 네. 이렇게 흔히 알고 있고 연말에 이제 사실은 그 자선 낭비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빨간색의 배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오인지가 돼서 불이웃 돕기에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자선 역할도 하지만은 사회복지를 위한 기금 집행 역할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려서 그 가장 시급한 곳에 필요한 곳에 아주 신속하고 투명하게 빨리 집행하는 그래서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나 계층을 발굴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전국에 있는 이제 2만여 개의 기관 거의 이제 3만 개 육박하는데 그 기관들과 협동해서 이제 모금도 하고 배분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비중이나 역할을 볼 때는 제일 큰 민간 자선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네. 8,400억. 야, 대단한 규모고. 그리고 사실 그런 그 정도의 액수를 모금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놀랄 만한 거지만 또 많은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액수를 모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것 예. 같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 기금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과장님의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문에는 이른바 연구의 배경, 즉 해당 주제로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논문의 경우에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부 광고가 오히려 기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기부를 촉진하는 데에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신 거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기부 광고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왜 이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를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실무에도 있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려는 입장에서도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에 광고들을 볼 때 좀 그런 시야를 가지고 보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근데 특히나 이 연구 주제를 발굴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제가 진짜 그냥 광고를 보는 시청자로서의 그냥 개인 시청자로서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제 주제를 잡게 됐는데 특히나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 많아지고 굉장히 TV 많이 보고 특히 케이블 방송들 이렇게들 많이들 보게 되는데 요새 케이블 방송 보면은 기부 광고가 정말 심심치 않게 이제 프로그램 하나 걸로 한 번씩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케이블 광고 같은 경우는 중간 광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제 동일한 기부 광고들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 이 광고들을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그 TV를 보다가 잠깐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새로운 광고가 시작을 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새로운 광고가 시작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광고에 나타나 있는 로고만 딱 가리면
이게 지금 같은 기부단체에서 하는 광고인지 다른 기부단체에서 하는 광고인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기서의 차별점을 느낀다면 뭐 로고가 바뀌는 것 이외에 어떤 광고 모델이 바뀌는 것 정도 말고는 이제 크게 다른 소구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광고를 같이 보는 이제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런 거 너무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 저 장면 못 보겠어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돌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기부 광고라고 하는 게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수혜 대상자분들의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 좀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저희는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 한창 재미있는 드라마 보다가 예능 보다가 갑자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너무나 범람을 하게 됐을 때 자칫 기부 광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기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회피 성향 같은 것들도 가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부 광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내가 너무 획일적인 광고들만 접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이제 좀 수치들을 보니까 현실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연구 주제로 한번 삼아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 연구실에서 혼자 식사할 때 대부분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먹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그 기부 광고가 나올 때가 많은데 기부 광고가 나오면 마음이 왠지 편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맛있게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죄의식까지 심지어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 기부 광고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내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이어졌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또 광고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구별도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뭐 일종의 기부 광고의 불편한 진실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건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사랑 열매 캠페인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2016년에 다른 이제 그 민간 기부단체의 소위 저희식으로 이제 경쟁 PT라고 하는데 그 입찰에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하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클라이언트 쪽 계셨던 단체에 계셨던 분들의 고민도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기부단체들이 이제 생기고 또 거기서 비슷한 유형 광고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광고들을 이제 업계에서는 통칭해서 DRTV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리스판스 TV라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이제 기부를 직접 받게 되는 콜을 유발하는 광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광고들이 이제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저희도 이제 FGI 조사나 이런 일반인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내용들이 불편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의 아이들 얘기가 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거리가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도 되게 많으셨고, 게다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불쌍한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국내에 이제 그런 소재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기부 광고를 많이들 하시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더 불쌍하고 얼마나 더 처절하고 얼마나 더 위급한 상황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약간 좋은 뜻으로 하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것들이 광고나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볼 때 이제 한계 효용 체감 효과라고, 그러니까 유사 광고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누적이 되면 이제 광고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를 외면하고 기피하려는 태도가 지금 점점 고착화되는 게 이쪽의 광고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현상을 진단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을 드려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얘기는 또 좀 이어지는 질문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딱 네. 와닿는 것 같고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메시지 프레이밍 관점에서 보면은 뭐 긍정서구, 부정서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상당수의 기부 광고들은 다분히 부정서구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또 유사한 광고들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한계 효용이 지금 체감되는, 그래서 한계점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 광고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부가 당연히 활성화되어야 할 거고요.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이제 선진국 안면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종의 당위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부 광고의 효과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 중 하나로 논문에서 강조하신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조금 아까 팀장님께서도 그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광고 메시지의 추상성, 구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고려하신 거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연구 모형 그림을 제가 좀 한번 띄워놓고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광고를 통해서 느껴지는 공간적 거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공간적 거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식이 궁극적으로 광고 태도와 기부 태도 그리고 기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의 정도가 광고 메시지의 유형, 다시 말해서 광고 메시지가 구체적인지 아니면 추상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셨는지, 물론 논문에 이제 읽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간적 거리랑 사회적 거리를 좀 주요 요소로 다룬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과거에는 국내의 기부가 좀 다수였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하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는 좀 어디든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심지어는 내 방 안에서 정말 핸드폰 몇 번만 두드려도 지구 반대편 소식을 다 접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도 또 그 사이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들도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인식이 무너졌으니 이제 세계관들도 좀 확장이 됐을 거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산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공간적인 거리,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먼 정도가 실제로 사회적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델을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구체적 메시지랑 추상적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기부 광고들이 좀 이런 추상적 메시지들,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좀 치우쳐 있기는 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수혜 대상자들한테 기부를 했을 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갈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 그러면 기부를 해볼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부가 계속해서 좋은 데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또 앞으로의 기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메시지 효과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져온 건 이제 해석 수준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가 설득에 효과적일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인 거리가 멀게 되면은 추상적으로 설명해주는 메시지가 더 설득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모델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구 모형에서 언급하신 공간적 거리, 이게 이제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사회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래서 논문에서는 국내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교하셨습니다. 해외 기부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뭐 인터넷의 발달, 국가 간 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뭐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는 정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는 여전히 먼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경우 오히려 공간적 거리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는 정말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가 먼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부 광고의 경우에는 뭐 구체적 광고 메시지 그리고 추상적 광고 메시지 중에서 특정 유형의 이제 광고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신 거죠. 반면에 국내를 대상으로 한 기부 광고의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광고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고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하신 인쇄 광고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험에서 이렇게 4개의 인쇄 광고를 사용을 하셨죠. 위에 있는 2개의 광고가 국내용 광고인 거고, 아래에 있는 이 2개의 광고가 아프리카용 광고인 거죠. 4개의 광고 모두 Helping the Children 이라는 가상의 기부단체명을 사용을 하셨고요. 비주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카피를 달리 하셔서 하나는 구체적인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추상적 메시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거죠. 구체적 메시지하고 추상적 메시지의 카피가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께서 이 인쇄 광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는 그 워딩을 국내 아이들이냐 혹은 아프리카 아이들이냐의 정도로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국내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메인 카피를 보시면은 나의 기부 행동으로 수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메시지에서 좀 구분해서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제 추상적인 메시지로 사용을 한 거고요. 반대로 당신의 후원금이 국내 아이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좀 구체적인 메시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카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식으로 건강, 안전, 행복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사용한 데에 반해서 구체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12초에 1명의 어린아이가 사망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지원해주신 그 후원금이 주 2회의 식사 키트로 제공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좀 메시지를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간적 거리는 국내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광고 메시지는 구체적 메시지하고 추상적 메시지. 실험 연구에서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2x2,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죠. 2x2 형식으로 4개의 광고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의 소비자 그룹한테 각각 광고 1개씩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광고 태도, 기부 태도, 그리고 기부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신 거고요. 그 중에서 일단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에 아프리카용 광고를 본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국내적 광고를 본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보다 멀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광고 태도, 기부 태도, 그리고 기부 의도에 대한 결과일 텐데 예상대로 나온 결과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었었죠.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가지 결과 중에서 기부 태도와 기부 의도는 일단 해석 수준 이론에 따라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은 구체적 메시지에서 더 높은 기부 태도도 나타나고 기부 의도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사회적 거리가 멀 경우에는 추상적 메시지를 사용하는 게 기부 태도, 의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광고 태도의 경우였는데요. 이 광고 태도는 사회적 거리가 뭐 멀거나 가깝거나 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광고에 대해서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 기부 광고라고 하는 게 다른 제품 광고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측은지심에 호소한다던가 이런 류의 광고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감정, 좀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을 일으키기 쉽다는 특수성이 있죠. 근데 이 기부 광고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광고 자체에 대한 태도는 낮더라도 오히려 그 광고에서 느끼는 그런 부적 감정들이 역으로 어떤 기부 태도나 기부 의도를 높이는 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부 광고가 광고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부 태도, 기부 의도 전체에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은 뭐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겠지만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중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뭔가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부 태도 더 나아가서는 기부 의도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사 광고 태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기부 태도나 기부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부 광고의 뭐 상당한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과장님의 연구 결과를 실제 이제 광고에 적용을 한다면 뭔가 사회적 거리감이 멀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 광고다. 그러면 구체적인 메시지보다는 추상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광고에서 그 실험 광고에서 사용하신 카피로 본다면 뭐 행복 이런 것들 생필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키워드보다는 행복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면에 국내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이런 그 대상을 그 염두에 둔 광고라고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팀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기부 광고 제작하실 때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방금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눈 연구 결과에서처럼 대상 지역의 공간적 또는 사회적 거리에 따라서 메시지의 구체성 또는 추상성 정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공간적 또는 사회적 거리 외에 다른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광고 목적 이런 거 당연히 고려하실 거고 또 타겟 당연히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구체적 메시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추상적 메시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를 주시는지 현업에서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랑의 열매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려서 사실 사랑의 열매 제가 이번에 올해 진행한 캠페인은 그 지금 과장님 연구하신 논문에 소위 DRTV라고 아까 말씀드린 영역에 기부의 즉각적인 태도나 의도를 형성하는 그런 광고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장기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나 유형은 아닌데 저도 경험치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기부단체에서 과장님이 논문으로 연구하신 거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를 일정 기간 진행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계속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또 그 집행 패턴을 가져가냐 그렇지 않고요. 볼 때는 상황이나 시기나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다르게 계속 적용해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부 광고라는 게 이제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 효과를 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 그 효과라는 거는 어쨌든 사회와 세상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광고 메시지도 이렇게 저렇게 좀 변형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이제 거기 광고에 등장하는 그 인물 아니면 그 인물의 스토리 아니면 그 인물이 어떤 그 상황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뭐 질병이냐 아니면 배고픔이냐 아니면은 식순환이냐 아니면 뭐 난민이냐 이런 소재에 따라서도 그 결과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부단체 분들도 계속 트래킹을 하세요. 또 그게 수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행동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부 광고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정설 같은 게 그 각별하게 여기게 하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메시지가 뭐 추상적인 단어를 다루냐 아니면 구체적인 단어를 다루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일반적인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가령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케이스랑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요.
가령 300만 명의 말라위 어린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메시지랑 지금 말라위에 있는 로이카라는 소녀가 어떤 상황 때문에 가족이 이렇고 이래서 이 친구는 학교도 못 가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예전에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자가 훨씬 더 잘 나왔고 이게 이제 기부 광고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쏟고 각별하게 여기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과장님이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논문에서 연구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현업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카피 테스팅을 다양한 네, 변인들의 조합을 통해서 계속 네네, 이제 시도해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내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당연히 기부 광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있을 거고 또 현업에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변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뭐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의 추상성 또는 구체성의 정도 또는 대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논문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연구이시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그 변인들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통제를 시키신 상태에서 이 사회적 거리감과 또 카피의 구체성, 추상성, 요게 이제 집중을 해서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연구자이다 보니까 이런 논문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그 엉뚱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논문에서는 헤드라인 그리고 바디 카피, 요 카피들의 구체성과 추상성 정도를 일치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드라인이 추상적이면 바디 카피도 추상적. 헤드라인이 구체적이면 바디 카피도 구체적.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게 이게 섞여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면 헤드라인은 추상적인데 바디 카피는 구체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헤드라인은 구체적인데 바디 카피는 추상적일 수도 있고. 자, 이럴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과장님? 저도 어, 이거는 연구를 좀 구체화시켜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끼어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메시지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영향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이제 기부라는 것 자체에 얼마나 관심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목하는 정도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도 미칠 것 같고 근데 그냥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헤드카피가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 보면은 바디카피가 좀 부족하다고 헤드카피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혼합형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의 딱 유형을 선택해서 작성한 메시지들이 어떤 곳에서 더 설득 효과가 좀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연구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속 연구 아이디어를 오히려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좀 깊게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는 아무래도 이런 외제 변인들의 영향을 좀 다 차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 사용을 좀 최소화하고 텍스트만으로 좀 메시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부 광고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이미지라던가 영상 같은 더 많은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결과가 나올까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연구 결과를 받고 보니까 텍스트에만 차이를 뒀을 뿐인데도 설득 효과가 검증이 됐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실무적으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SNS 광고라던가 아니면 배너 광고처럼 좀 그 카피의 수준이 좀 제약이 되어 있는 문구의 그 양이 좀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광고 유형에 오히려 적용할 때 조금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후속 연구 주제를 살짝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발전시키셔서 또 한 번의 좋은 논문 작성하셔서 저희 광고 PR 실학 연구에도 게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그 논문에서는 인쇄 광고를 보신 거지만 뭐 영상 광고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부 광고들이 나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성우들이 이제 나레이션을 쭉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 나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를 저희가 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박 팀장님께서 최근에 진행하신 사랑의 열매 광고들 같이 한번 좀 보시고 또 공간적, 사회적 거리, 그리고 메시지의 구체성, 추상성, 과장님의 그런 논문의 관점에서 그런 이 사랑의 열매 광고를 같이 한번 리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광고 3편을 한번 연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잔소리꾼이 살고 있어요.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죠. 할머니,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 좀 더 자도 되는데. 일어날 시간이에요. 몰라. 오래간만에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오늘 비 온대요. 아이고, 초를 치지 않나.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 꼭꼭 씹어주세요. 꼭꼭 씹어서 먹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 잔소리꾼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브라워. 브라워. 플라워. 브라월. 아이고, 영어 좀 하네. 땡큐. 혼자 사는 어르신께 말동무를 만들어드리자. 기부의 재발견. 사랑의 열매. 제 여자친구는 대화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보세요. 정말 사랑스럽죠? 그랬던 그녀가 요즘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 들어 저랑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게 사실 제가 사랑하는 그녀는 입모양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투명 마스크 덕분에 여자친구가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투명 마스크를 펀딩하자. 기부의 재발견. 사랑의 열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우리만의 방법으로 기발하게 해결하자. 기부의 재발견. 마스크 기부를 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까지 펀딩하자. 도시락으로 채우지 못하는 마음까지 꼭꼭 채워드리자. 씹어주세요. 사랑해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환경도 지키고 새 일자리도 만들자. 제가 만들었어요. 예쁘죠? 나와 3만여 개의 전문기관이 함께 근본적으로, 창의적으로, 디테일하게. 열매가 달리면 기부가 달라지니까. 기부의 재발견, 사랑의 열매. 광고를 같이 한번 보셨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광고들을 보고 일단 느꼈던 게 기존에 봤던 기부 광고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광고의 톤 앤 매너가 밝고 유쾌하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로 이제 연구실에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실에서 밥 먹으면서 이 광고들을 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게 이제 효도리의 효도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건 기부 물품하고 기부 방식이었는데요. 효도리의 효도편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AI 스마트 인형을 보내드리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투명한 사랑편에서는 청각장애인한테 투명 마스크를 보내드리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금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한 광고다라고 이제 느껴졌는데요. 팀장님께서 이번 캠페인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논문을 미리 보고 저희가 이 광고를 만든 건 아닌데 이제 보니까 과장님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내고요, 대상이 국내고 우리 주위에 이제 이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접근이 상당히 구체성으로 잘 드러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문에 일단은 잘 적용이 되는 사례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 그 과장님이 연구하신 쪽의 영역에 사실 아까 DRTV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이 캠페인의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의 열매 분들도 이 광고의 목적은
밀레니얼 MZ 세대들의 사랑의 열매가 좀 올드해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하는 실체보다 그 인식을 좀 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과 실체의 갭이 크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불우이웃 돕기 하는 단체로만 알고 있는 인식을 넘어서 좀 더 사랑의 열매가 하는 포괄적인 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기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고요. 요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캠페인들이 MZ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데 이 예, 기부 광고 맞습니다. 캠페인도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네, 거네요. 네. 물론 이제 그 기부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많이 하시는 층은 중장년층이 더 많으시는데 요즘은 MZ 세대들도 기부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태도가 다른 게 이제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뭐 인터뷰도 해보고 하니까 MZ 세대 분들은 그 기부나 후원 참여를 통해서 그 내가 소위 이제 이걸 도왔다라고 하는 측은지심보다는 약간 심리적 보상이나 자아 표출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세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우이웃을 돕는 이 정도로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부함으로써 좀 특별한 뿌듯함이나 자부심까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MZ 세대들은 그 기부를 하는 영역도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는 곳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외계층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반려견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신념이 맞는 곳에 기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기부단체들이. 사랑의 열매는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MZ 세대의 발에 좀 못 맞추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설계를 하고 했던 거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후원을 해도 지금 내 태도와 신념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잘 쓰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전달해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재도 발굴한 것들이 물론 현재 지금 하고 있으신 것들이고요. 사랑의 열매에서 그런 것들 중에 MZ 세대들이 공감하고 이런 측은지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되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뭘까 해서 이제 AI 효도르 인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청각 마스크 이런 것들을 소재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한 거죠. 네. 대한민국 곳곳의 사회 문제에 기여하는 사랑의 열매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소위 이제 표현을 하자면 힐 더 월드였는데 체인지 더 월드로 좀 바꿔보자. 사랑의 열매 존재 이유를. 힐 더 월드에서 체인지 더 월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점의 전환을 좀 저희가 많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네이션이 아니라 솔루션이다. 예, 그리고 딜리버링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솔빙 하는 거다. 문제를 푸는 거다. 그리고 기부라는 게 예전에는 남들 모르게 하는 게 미덕이었던 언론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투게더로 하는 거다. 예, 다 공개를 하고 그래야만 또 서로 시너지가 나고 좋은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힐더월드가 아니라 이제 체인지, 내가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느끼게 해주자. 이런 것들이 좀 담긴 그 시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기부 광고 캠페인을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했었었는데 지금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아주 그 탄탄한 그런 분석과 계획들이 바탕이 돼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힐 더 월드가 아니라 체인지 더 월드다. 그리고 단순히 도네이션이 아니라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기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예 됐어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신 거고, 더더군다나 MZ 세대 앞으로의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MZ 세대에 대한 기부 광고의 인식을 이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목적도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MZ 세대를 요즘 뭐 대부분의 그런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타겟으로 삼아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뭐 굉장히 쉽지 않은 타겟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호불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MZ 세대의 심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 패턴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뿌듯함 또는 자부심, 또 기부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광고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부의 물품 방식 같은 것들을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딥러닝이라든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진짜 MZ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셔서 뭐 기부를 훨씬 더 친근하게 만들고자 하신 이런 노력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장님의 논문 관점에서도 저희가 이 광고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보신 광고들의 경우에 공간적, 사회적 거리, 그리고 메시지의 구체성, 추상성 이런 것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광고 대상 지역이 국내니까 뭐 당연히 해외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간적, 사회적 거리 모두 가깝겠죠. 근데 기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국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공간적 사회적 거리감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광고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공간적 사회적 거리감을 훨씬 더 국내지만 국내 안에서도 더 좁히는 데 이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단순히 그냥 기부하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네이션으로 끝내자. 이게 아니라 AI 스마트 인형 보내드리자. 투명 마스크 보내드리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 사용하자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시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더 보완되거나 또 포함됐으면 훨씬 더 지금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훌륭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함께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기분 좋게 본 광고라서 우선은 뭔가 제언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좀 일치하는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 연구는 이 수혜 대상자들에 대해서 뭐 공간적, 사회적 거리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전제로 가는 연구였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의 열매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과의 거리감을 좀 가깝게 만드는 부분에 광고가 기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을 오히려 제가 깨닫게 된 그런 광고였었고요.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이런 광고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 이렇게 1인을 딱 제시를 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 속에 표현되어 있는 그 독거 노인, 홀몸 어르신이라던가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라던가 구체적인 대상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를 보면서 역으로 내가 그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심리적 거리감이 확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광고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역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광고를 만들다 보면 아 이렇게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이거 다 지켜볼까? 다 읽어주기나 할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슬아슬하게 밀레니얼에 걸쳐있는 일부로서 사실 저의 어떤 제 삶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보면 구구절절이어도 오히려 그 정보들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채워주는 광고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역시 이제 뭐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말동무가 되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식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웠고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마스크 일상이 이미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단절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방법을 좀 기발하게 제안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기부의 재발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발이라는 포인트를 잡고 이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런 캠페인의 큰 틀을 재치 있게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광고에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또 한 가지 좀 저도 다음 연구에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원래는 기부 광고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어려운 현실들만 보여주는 것에 좀 그쳐있는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역으로 이 광고에서는 내가 도움을 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지 그 넥스트까지의 환경도 나타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그냥 볼 때만 느낀 거였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도네이션이 아니고 이건 솔루션을 준다라는 그런 좀 메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담긴 것 같아서 저는 이 기부 광고들이
단지 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그 넥스트, 내가 도움을 줬을 때 어떤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이제 메시지의 구현 방식이겠구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또 다음의 연구를 위해서 차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혹시 이 캠페인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뭐 또 다른 버전으로 혹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역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아이디얼한 그런 그 기부 아이템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광고 안에 다 담기지 못해서 그게 캠페인성으로 좀 여러 차례 나가게 된다면 사랑의 열매 단순히 그냥 돈을 모금하는 단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좀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젊은 감각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리즈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다는 거 정도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막 궁금해지네요. 혹시 그 팀장님, 그 예. 후속편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제 연말 광고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온에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 사랑의 열매 쪽에서 이제 연중 광고, 지금 보시는 세 편은 연중에 이제 진행하는 광고고, 연말은 원래 이제 연말에는 그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소외계층의 그 희망 캠페인이라고 이제 모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말 광고의 목적성이 명확히 있는 캠페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소액 기부라는 거.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온정을 전하는 이런 이제 목적이 있으셔서 지금 그거에 맞춘 광고가 그 TV 광고와 이제 디지털 광고가 두 편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광고 역시도 그 아까 과장님 이제 논문의 그 주제처럼 구체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물론 이제 좀 실험을 하시고 할 때 카피로 테스트를 하셨지만 이제 기부 광고에 있어서는 요즘 MZ 세대들도 그렇고 구체성이라는 건 카피뿐만 아니라 어떤 소재를 다루냐, 어떤 계층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기부자나 후원자들의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을 받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구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광고도 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연중은 이제 기부의 재발견이라고 하면은 연말은 키워드가 소복소복이었어요. 그래서 소복소복은 이제 소액으로 행복이 쌓인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소액으로도 충분해요. 기부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NFC 태그를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모바일로 뭐 모바일 결제, QR코드 간편 결제를 통해서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다양한 어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다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지금 나눈 대화에 있어서 그런 구체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부 광고들이 물론 뭐 먼 나라의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세대나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는 더더욱이 예전 방식의 측은지심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의 참여를 구하는 거는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지사지라는 것들이 구체성을 기반으로 꼭 역지사지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도 있지만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 뜻과 의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은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세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도들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게 Heal the World에서 Change the World, 그 도네이션에서 솔루션 이런 변화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과장님께서도 이제 후속 연구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실험에서도 아까 인쇄 광고를 저희가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만 생필품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 메시지의 이제 예였지 않습니까? 이제 생필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도네이션 또는 힐링 차원에서의 이제 구체화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 넥스트 단계 이 힐링에서 이제 체인지로 변화된 단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체인지 될 것이냐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성과 추상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 또는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 광고의 그 상당한 그 진화 발전 네,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부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두 분 모두 현업에서 직접 기부 광고를 만들고 계셔서 훨씬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연말이네요. 1년 중에 기부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 나누는 말씀이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단체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어수아 과장님 그리고 박준건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